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9일 뒤면 4년간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되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야 모두 남은 기간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건강 문제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지 않았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은 통합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민주당의 약진이 꾸준히 이어져 왔던 곳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부산은 낙동강 전투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주요 승부처로 꼽혀왔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일까요? 이 대표가 부산으로 향한 날 민주당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자는 얘기는 어제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먼저 했거든요.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존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인데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 이제 선거판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을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 형편에 처해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을 뱉어놓고서 이제 와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물론 서민 생활고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살려야겠죠. 그런데요, 당정청이 협의 끝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긴급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발표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총선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통합당이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180도로 달라진 것도 그렇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나눠지는 여당인 민주당이 냉큼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총선이 코앞에 왔다지만 포퓰리즘의 극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전 국민 모두에게 돈 준다니 꽁돈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10조 원 넘는 이 돈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걸까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민과 기업이 동요하지 않도록 누구보다 차분하고 신중해야 하는 게 정치권일 텐데요. 이러고도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건 좀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신뢰 떨어뜨리는 일 또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막말 논란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통합당 김대호 후보였는데요. 당의 선거 대책을 논의하는 공개 석상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선거운동하다 만난 60, 70대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30, 40대는 차갑고 심지어 경멸과 혐오를 보인다며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0, 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이 말 곧바로 세대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김 후보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모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뜻을 보이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지난주에도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교도소 무상급식 발언 때문에 홍역 치렀잖아요. 잇따르는 막말로 유권자들이 이 말을 탁 치는 일 더는 없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선거 상황실 이재동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미래한국당이 1위고 더불어시민당이 2위를 차지했는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 약 8.1%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기존에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제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여권의 다른 쪽으로 좀 표가 분산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포인트 내린 대신에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 각각 2.6%포인트 또 2.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의 격차가 이제는 급격히 좁혀져서 한 자릿수가 됐거든요. 예. 뭐 민주당이 지금 연일 그 열린민주당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만든 당이고 또 이제 그 여권 지지층이 열린민주당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이거를 좀 막아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열린민주당이 이러다가 총선에서 두 자릿수까지 의석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네. 사실 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그 확정할 때만 해도 그 비례대표 투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양강 체제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열린민주당의 약진이 이제 총선의 변수가 됐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효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점점 외연을 넓혀 나가는 모양새라서 과연 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역구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인쇄가 되고 나면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뭐 사퇴를 하더라도 수정이 안 되니까요. 이제 단일화 논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경남,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진영 단일화가 사실상 좀 불발됐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은 게요. 이곳 지금 현역이 정의당 그 여영국 후보거든요. 그런데 네. 여 후보가 민주당 이흥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고 협상을 제안을 했는데 후보 적합도 조사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그 여영국 후보 그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4일에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공식화하면서 좀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좀 앞으로도 좀 이 지역 단일화 논의는 좀 힘들지 않나 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군데 주목할 그 지역구가 인천 연수을인데요. 예. 여기는 그 정의당의 정일영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간의 좀 단일화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는데 네. 이곳 역시 좀 단일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화 논의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그 정 후보 민주당 정 후보 같은 경우가 좀 지금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사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의당이 그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좀 그 부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례연합 정당이랑 참여를 하지 않은 정의당과 단일화를 한다는 게 좀 약간 지지자들 보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면에 이제 서울 구로을 같은 그 지역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랑 또 무소속인 강요식 후보 간의 좀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오늘 그 강요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 노력을 그 선거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구로을 같은 경우에 지금 윤건영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꽤 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선거 직전까지 이런 단일화 필요성 논의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